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달 연초부터 해서 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전쟁 공포감을 조성해주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. 그러다가 이게 말 그대로 정부 주요 인사들,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도 그 강경 발언에 한마디씩을 보태면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규모로 순매도를 때린 날이 있었죠. 그러면서 시장이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다른 나라 해외 그 증시는 대부분 다 오름세를 나타낼 때 우리 중시만 아주 박살이 났죠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1월 18일 날로 기억하는데요. 갑자기 이 전쟁 공포감을 조성하던 발언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미치지 않은 한 이 국지전도 그렇고 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 유화적인 그런 말들을 해놨죠.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다시 또 좀 살아나니까 윤석열이 또 요번에 이제 학군 장교 임관식 가서 이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버렸습니다. 이게 이제 총선을 놔두고 이제 북한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이제 발언을 한 건데, 항상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 안보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취합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안보 불안을 갖고 올 수 있는 전쟁 공포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발언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러한 발언을 너무 쉽게 함으로 해서 내일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한데요. 이렇게 이런 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면 전쟁 공포 테마주라고 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. 지난번에도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 이제 1월 13일자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했다, 뭐 허세 아니다, 이런 미국 전문가라는, 여기서 미국 전문가라는 게 미국의 보수 띵크탱크 쪽에서 나온 그 좀 극우적이고 좀 보수 중에서도 좀 그 강경론자들의 발언을 따온 겁니다. 그리고 뭐 김정은 주변에 뭐 주적이니 뭐 윤석열은 몇 배로 응징한다, 서로 강대강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진짜 이촉즉발의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갖게 했죠. 그리고 이러한 강대강 이 발언들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윤석열 정부에서 8년 만에 북한 선박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,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가 이제 북한에 대해 도발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일들을 했죠. 이게 한반도 평화와는 확실히 거리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1월 17일 날 그날 그 외국인 투자가들은 거래소에서 한 8,5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, 코스닥도 1,900억 정도 순매도 보이고, 코스피 선물은 1조 5천억을 때려버렸죠. 그리고 나서 시장이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. 1월 17일 날 원달러 환율은 막 급등을 했죠. 그때 뭐 1350원 근처까지 막 급등을 했습니다.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바로 환전하는데 투입을 해버리니까요. 물론 이게 외국인 투자들이라고 해서 주식이 이제 3일 결제이기 때문에 오늘 팔면 이틀 후에나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로 환전할 수 있냐 하시겠지만, 기관 투자가들은 그렇게 환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주식을 팔았다는 걸 확실히 증명해주면 이틀 먼저 돈 내줍니다. 근데 그런 방법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즉각적으로 시장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. 지난번에 코스피 지수 때도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요. 그 이후로 잠잠했습니다. 이 전쟁 공포에 대한 발언들, 우리나라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런 전쟁 관련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극할 만한 발언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후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 PBR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죠. 그리고 나서 지수가 이만큼 좀 올라와 준 겁니다. 올라와서 다시 한 265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또 이 병이 도진 거죠.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러한 발언들이 이제 총선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사게 되는 거죠. 코스피도 그날 막 폭락을 했습니다. 폭락을 했다가 이제 이만큼 올라온 건데, 지금 이러한 강대강 발언들이 나오면 이 전쟁 관련주, 전쟁 공포 관련주라는 것과 국산무기 관련주는 전혀 별개로 움직입니다.
국산 무기 관련주에서 한국 항공우주 카이라고 그러죠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, 현대 로템 같이 실제로 이 군사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대형 이제 중후장대한 탱크니 뭐 장갑차니 뭐 자주포니 이런 또 그리고 항공기 전투기니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은 이 한국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.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국 수출입은행법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자본금이 늘면 그만큼 이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급 보증이나 대출금이 훨씬 늘어날 수가 있어요. 그런 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확실히 이번에 수혜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이쪽 국산 무기 관련주들은 이런 한국 수출입은행법이나 이런 그 이벤트에 반응을 하고 이 전쟁 공포 테마주라는 이런 빅텍이니 스페콘이 휴니드 같은 한일단조 퍼스텍 같은 종목들은 이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에서 이런 공포감이 조성됐을 때 묻지마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 공포 테마 바람을 타는 종목들입니다.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가도 금세 또 떨어져 버리고 말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전쟁공포 테마주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벤트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바람을 타고 급등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 뭐 단타용으로만 많이 쓰는 거지 이게 하나의 추세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. 왜냐면 지난번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전쟁공포를 일으킬 만한 발언들이 나오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순매도를 치거나 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거나 하면 또 이런 전쟁공포 관련된 그 발언들이 싹 사라집니다. 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나오는 그런 테마 바람이기도 하죠.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국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한 게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전쟁공포 테마주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시장 분위기, 시장이 나빠질수록 이런 테마주들, 뭐 요즘도 유명한 뭐 민감하게 움직였던 그런 테마주들, 이 테마 바람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.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전쟁 테마주나 이런 것들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